그 비행기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다들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예, 블랙박스는 자신의 특정 전파를 계속적으로 송신을 합니다. 블랙박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전파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랑과 과학이 만난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쇼핑 어떻게 하세요? 백화점 가서 직접 사거나 마트 가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쇼핑이라고 하죠. 또 혹은 요즘에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시잖아요. 오프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 직접 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쇼핑을 선택해야 되나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O2O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서비스가 뭔가 궁금하시죠? 이 서비스 안에는요, 오늘 강연의 주제인 이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 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를 설명해 주실 분, 김경민 부사장님을 소개할게요. 오늘 제 강연을 집중해서 들어주실 분들이 계신데요. 쇼핑을 좋아하는데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처럼 쿠폰을 활용해서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 또는 나는 길치라서 실내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길 안내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제 오늘 강연에 있어서 비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민 부사장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다는 기기 핵심 기술이 바로 비콘이에요. 예, 맞습니다. 비콘이 뭐예요? 혹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네. 요게 보시는 것이 비콘이고요. 예, 작년 초부터 이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말씀하신 O2O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미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콘 크기가 보니까 옛날에 쓰던 삐삐 기기 같은 그 정도 사이즈로, 삐삐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삐삐 기기 정도로 사이즈가 네네. 생겼는데 이 작은 기기로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현재 저희는 요거보다 훨씬 더 작고 얇은 비콘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로 약 1년에서 2년 동안 이 비콘이 동작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 작고 간단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스마트 기기입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서 뭐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비콘이 뭔지 확실하게 좀 강연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강연에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비콘이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갑에 제가 갖고 있는 비콘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이 테이블 위에다가 비콘을 놓고 귀중품, 지갑이나 가방 같은 것을 놓고 잊어버린 채로 이동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들리시죠? 예. 이렇게 비콘은 수신되는 스마트폰에 수신 세기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게 되면은 실제 이 비콘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뜨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이제 여러분이 혹시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활용도를 한번 이제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비콘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죠. 많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IT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기사를 통해서 한두 번은 접하셨을 겁니다. 실제 이 비콘은, 2013년 여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애플사가 아이비콘이라는 규격을 발표를 하고
그 아이폰에 실제 그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비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 비콘은 그 아이비콘이라는 규격을 맞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이 있고 또 이 아이비콘을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콘은 꼭 아이폰에서만 동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관련된 백그라운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비콘이라는 거는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물 인터넷, IoT라는 말은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기기들, 사물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그 네트워크가 실제 인터넷에 물려서 여러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사물들끼리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요. 실제 이런 그 시대가 가능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블루투스, 그 다음에 NFC, RFID, 그 다음에 엔트 플러스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NFC는, 이제 그 초근접 거리, 약 5cm의 태깅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RFID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버스카드나 아니면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 어느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리더기가 그 신호를 읽어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엔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초저전력 센서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비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즘 사용이 되고 있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도 블루투스를 활용한 기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무선 이어셋 같은 경우 이제 무선 통화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 이제 줄이 달린 마우스를 무선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블루투스가 기능에 탑재된 무선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무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운동량, 활동량을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 그리고 시계 모양의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들이 이제 웨어러블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이제 원하는 곳에 부착을 하고 이런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중앙에 허브라는 애가 인터넷이 연결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센서로부터 읽어드린 값을 이제 전달하고 알려주는 이제 그런 제품들도 해외에서는 많이 출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겠지만 그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에도 이런 통신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아마 그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루투스 기기들은 보통 페어링이라는 것을 합니다. 블루투스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페어링이라고 하면은 서로 기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암호를 입력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서로의 기기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리는 10m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소개해드리는 비콘은 블루투스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기존의 제품들처럼 페어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호를 이제 비콘의 신호를 송신만 하는 그런 단방향 제품입니다. 단방향으로 이제 그 전파를 송신하는 제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력을 상당히 적게 먹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실제 배터리가 작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와 중간에 간단한 이제 보드, PCB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코인셀, 조그마한 건전지만으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비콘은 간단하게 이제 벽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 이 비콘은 아마 사물 인터넷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아마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소형이고 부착도 쉽기도 하지만 이 비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하고 바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시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비콘 단말기를 사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귀중품 분실 방지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확산 초기에는 실제 이 비콘을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은 서비스 제공 업체, 즉 기업이죠. 이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비콘을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비콘은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비콘의 사전적 의미는 무선 송신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등대나 봉화처럼 먼 곳에 어떤 신호를 보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비행기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다들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예. 블랙박스는 비행기 운행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제 추락이 되었을 때에 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는 자신의 특정 전파를 계속적으로 송신을 합니다. 이 전파를 이제 찾기 위해서 실제 그리고 이 블랙박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전파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비콘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PC에 다들 컴퓨터 하시니까요. PC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C 폴더에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이 설치된 그 프로그램 폴더를 계속적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 폴더 안에 있는 어떤 exe 파일을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메뉴 맨 왼쪽 하단에 있죠. 시작 메뉴를 누르고 프로그램 그룹 안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제 찾아서 실행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으로 배치를 시키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 단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듯 이 비콘도 여러분이 이용하고자 하시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혹은 간단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또한 GPS를 예를 들면은 GPS는 인공위성에서 이제 전달되는 송신하는 그 신호를 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판단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인공위성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운전하실 때도 터널을 들어가시면 이 신호가 끊기게 되죠. 그럴 때에 이 실내에 비콘이 설치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가게,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길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비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일정 주기에 따라서 송출을 합니다. 강하게는 80m까지 그 전파가 나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하게 쏘면은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0m에서 40m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콘의 신호를 수신하는 휴대폰에서는 이 비콘으로부터 전달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 아이디에 맞는 정보, 컨텐츠 아니면은 쿠폰 이런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 알림 메시지를 보고 그와 연관된 앱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달된 그 신호의 세기를 저희는 이제 RSSI라고 부르는데요. 이 RSSI의 세기를 가지고 비콘과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세면 비콘과 거리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그 신호는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삼각 측량이라는 그런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비콘이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비콘이 저희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잠깐 두 번째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상품이 이제 진열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매장 입구에서 뭐 매장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쿠폰 정보가 뜰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비콘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그 비콘이 이제 놓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제 그 상품 안에다가 이제 비콘을 배치를 시켰고요. 이렇게 특정 상품 안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상품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각각의 비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가장 센 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이제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시연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포인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해외에서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마트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백화점이나 마트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올해 안에 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야구장이나 큰 풋볼 경기장에 이런 비콘을 설치해 두고 팬들에게 좌석에 대한 안내 혹은 이벤트와 같은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업이라는 서비스가 가장 비콘이라는 인프라를 키우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매장 앞에 가게 되면은 가맹점을 통해서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비콘들의 신호를 받아서 그 매장 안에서 그 할인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와 쿠폰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병원에서는 이제 실제 병원이 좀 복잡하잖아요. 대학병원이나 큰 이제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실, 검사실, 수납실 뭐 이런 군데를 이제 이런 곳을 이제 계속적으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외래 환자들한테 이런 길 안내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시장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스들에 대한 정보나 이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큐레이터 역할도 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작품 안에 가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진들을 추가적으로 아니면 작가에 대한 사진을 이제 설명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비콘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희가 실내용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또 많은 곳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비콘이고요. 실내용 비콘일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교체가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구분되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가 안에 있는 배터리가 탑재된 비콘도 이 배터리가 이제 코인셀 형태냐 아니면 저희가 보통 리모컨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건전지를 끼는 형태냐에 따라서도 이 형태나 디자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내용으로 만들어진 비콘이 실제 그러니까 실외에서도 그런 활용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이런 실내용 비콘을 그냥 실외에다가 옥에다가 그냥 바로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진, 방수에 대한 기능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온, 그러니까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 몇 도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최소한 영하 20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옥외의 그 다양한 설치 형태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약간 특화된 비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측위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비콘의 신호를 자주 쏘게 됩니다. 자주 쏘게 되면은 전류를 많이 소모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실제 조금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비콘은 약간 중형 사이즈의 측위 전용 비콘도 있고요. 고주파 사운드 비콘은 실제적으로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을 하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고주파 사운드를 고주파 음파를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면은
여러분은 듣지 못하시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서 그 신호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블루투스 비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비콘이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은 저희가 이제 갖고 다니는 또는 착용을 하는 그런 비콘들입니다. 일반적인 비콘은 주로 벽에 설치되거나 천장에 고정이 되는데 이런 그 소형 비콘 태그나 웨어러블 그 비콘들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좀 감지할 수 있는 고정된 그 비콘 스캐너라는 애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스캐너가 움직이는 비콘들의 신호를 받아서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타입의 비콘은 이제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USB 아답터 요즘 보통 많이 쓰시는데 그 아답터에 꽂거나 아니면은 매장에 있는 포스 단말기에 그냥 꽂으시면 그 뭐 실제 신호를 세게 쏜다든지 자주 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와이파이 비콘은 이 블루투스 기술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격에서 실제 이 비콘에 대한 상태나 아니면은 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콘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이 비콘을 스마트 출결 시스템 혹은 강의 정보, 강의실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뭐 도서관에서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출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대강당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강의 시간에 맞춰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교수님이 일일이 출석 확인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학생증에 RFI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길이 줄죠. 길이 길게 되죠. 그리고 강의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근데 이 비콘이 만약에 강의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출석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사시는 이 도시가 앞으로는 미래에는 그 스마트 시티로 발전을 해 나갈 텐데요. 뭐 일부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기다리시는 정거장에 이미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죠. 앞으로는 가로등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에 맞는 비콘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니면 등교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 가세요라는 메시지가 만약에 뜬다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시내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들어갈 경우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될 경우 뭐 가로등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이 지역의 공기 오염도나 대기 이제 오염도나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받고 안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셔서 약국에 가셔서 마스크를 구입을 하실 수도 있으시죠. 이러한 비콘은 1:1 통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호를 보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밀도가 높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물을 관리하는 용도로도 위험물을 관리하거나 위험 지역을 관리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비콘 태그를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움직임을 판단을 하고 어떤 지역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콘은 요즘 유행하는 SNS하고도 결합이 가능한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인을 하게 되죠. 어떤 특정 장소에서. 근데 이제 비콘의 신호를 받아서 내가 실내에 있는데 이 실내 어떤 매장 안에 있는데 그 매장을 체크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트위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뭐 트윗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 장소에 방문을 하셨을 때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처럼 여러분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비콘은 앞으로도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비콘이 어떤 곳에서 어떠한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다가갈지에 대해서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듣다 보니까 이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동 구매를 더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지나가다 보면 쿠폰이 뭐가 날라온다는 그럴 거잖아요. 수 있죠. 예, 예. 50% 세일 이러고 뜨면은 그걸 당장 노리고 사야지. 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그런가요? 자, 방청객 여러분도요, 오늘 비콘 얘기 들으면서 신기한 부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죠. 여러분, 질문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는 분.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그 옛날에 그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시티폰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콘 때문에. 그 그래서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예, 이제 가까이 통화가 있어야 하는. 되고 예.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와이파이든지 어딘지 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비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용만 된다면 조금 불편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다 미국도 한국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까이에 있는 데서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주셨던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비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어떤 활동이 SNS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그 비콘을 활용한 이제 서비스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서비스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네, 시티폰은 말씀하셨지만 시티폰도 이제 공중전화 박스 주변에서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GPS 센서는 실외에서밖에는 동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실외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실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비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SNS와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콘을 활용해서 그런 근거리의 SNS만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SNS의 이 근거리에서도 조금 더 정밀하게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비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경민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양시는요, 오늘 설명해드린 이 비콘을 이용한 비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안양시가 비콘 도시가 되면요, 거길 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찾는 게 힘들지 않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비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앞으로 비콘의 스마트한 이 걸음걸이, 스마트한 행보를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자, 사과나무아래서 들려드리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